인덕터의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6의 1 직렬 연결입니다. 인덕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인덕탄스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덕탄스 L1, L2, L3 세 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랬을 때 요거를 우리가 합성 인덕탄스 값을 LEQ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그림을 등가해로 B처럼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였을 때 LEQ는 어떻게 되느냐? 결론만 얘기했을 때 저항,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L1 더하기 L2 더하기 L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자, 이것을 뭐 이제 책에서 이제 증명을 했는데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V1, V2, V3를 다 더해주면 인과전압 V와 같죠. 그래서 V1은 L1 DT분의 DI, 그 다음에 V2는 L2 DT분의 DI, V3는 L3 DT분의 DI 해서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하면은 V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L3 DT분의 DI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바로 LEQ가 되는 거죠. LEQ 이렇게 되는 거죠. 합성 인덕탄스는 L1 더하기 L2, L3 직렬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한번 볼까요? 자, 이와 같이 L1, L2가 이렇게 병렬로 이제 세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합성 인덕탄스 LEQ는 우리가 저항 병렬 연결과 같습니다. L1분의 1 플러스 L2분의 1 플러스 L3분의 1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병렬일 때 합성 인덕탄스 값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여기 I1, I2, I3를 다 더해 준 것이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I1 더하기 I2, I3에서 I1을 우리가 인덕대 흐르는 전류 I1은 L1의 1 인티그랄 VT dt 이건 앞에서 우리가 이제 구했던 공식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VL은 L dt분의 di잖아요. di를 남겨놓고 이쪽으로 다 옮깁니다.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옮기면은 L분의 1에 VL dt가 되는 거죠. d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적분하세요. 이렇게 양변을 적분하면은 미분을 적분하면 i만 남죠. 그래서 i는 이게 L분의 1은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튀어나옵니다. L분의 1의 인티그랄 V L dt가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완일 때는 완. 자, 이렇게 인과절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다도 적용하고 L2에도 적용하고 L3에도 적용해 보면은 결국 요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죠. 요게 바로 뭐에 해당돼요? 요게 바로 LEQ분의 1 병렬일 때 병렬일 때니까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공식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인덕터의 인덕탄스가 직렬일 때는 저항의 직렬과 같고 병렬일 때는 저항의 병렬과 같이 합성 인덕탄스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예제 5-1입니다. 여기에 두 개가 L2, L3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L1이 직렬입니다. 그럼 우선 병렬을 간단히 해야 되겠죠. 이 두 개의 병렬은 요겁니다. 병렬일 때는 원래 병렬은 여기에 병렬 값은 이렇게 되겠죠. LEQ는
L2분의 1 플러스 L3분의 1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은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 있는 거와 같으니까 여기에 2 플러스 3은 2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리하면은 5분의 6. 그래서 이렇게 되는 5분의 6은 1.2mH죠. 병렬일 때는 1.2. 따라서 이 전체 합성 인덕턴스는 여기에다 직렬로 L1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L1 플러스 이렇게 하니까 6.2mH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V1, V2, V3, 즉 L1에 걸리는 전압과 V2, V3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V2와 V3는 이건 어떻게 돼 있죠?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V2와 V3는 같아요. 그래서 V1 다음에 V2, V3를 구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인덕터의 단자잡을 구하면은, 자 V1은 요게 5고 요게 전체가 얼마가 돼요? 1.2 mH가 되죠. 따라서 5 플러스 1.2 분의 5 곱하기 10, 여기 인가전압이 10V니까 하면은 8.06V가 걸리고, 그 다음에 V1, V2는 아까 같다 그랬죠. 같으니까 5 플러스 1.2분의 1.2 곱하기 10 하는 1.94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몇 볼트? 8.06V가 걸리고, 요 양단에는 1.94V가 걸리는 거죠. 이렇게. 자, 생각하기를 보시면은 이제 저항과 인덕터의 연결 방법인데,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 저항의 그 값과 인덕턴스의 직병렬 연결될 값은 똑같은 공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두 개가 직렬일 때는 REQ는 R1 더하기 R2 또는 LEQ는 L1 더하기 L2가 되겠죠. 그러나 캐패시터인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직렬일 때는 이게 병렬일 때와 같고, 그렇죠? 저항의 병렬일 때죠. 요걸 해서 C1 더하기 C2분의 C1, C2가 되고, 그 다음에 병렬일 때는 얘는 왜 우리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우리 병렬 저항 값이고, 또는 이제 이 병렬 인덕턴스를 구할 때 값이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는 병렬일 땐 그냥 다 더해주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5-7의 인덕트에 축적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캐패시터에도 축적되는 에너지가 있다 그랬죠. 2분의 1 CV 자성.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캐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WC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얘는 WC는 2분의 1 CV 자승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줄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인덕터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진도를 나갈게요. WL이라고 합니다. L 인덕터 해서 요거는 2분의 1 LI 자승 줄입니다. 자, 이 캐패시터와 인덕터는 아까도 했지만 이거는 뭐야? 에너지 축적 소자라 그랬죠. 에너지 축적 소자예요. 자, 이거 반대되는 건 뭐죠? 반대되는 건 저항이 있죠. 리지스타. 이거는 뭐예요? 그냥 그 I 자승 R, P는 이꼬로 I 자승 R 이렇게 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축적되는 에너지가 아니고 이건 에너지를 어떻게 하죠? 소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에너지 소비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리지스타, 캐패시터, 인덕터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무슨 소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는 수동 소자라 그러죠. 수동 소자. 그리고 영어로는 뭐예요? 패시브 엘리먼트라 그러죠.
패시브 엘리먼트. 요 반대되는 개념이 또 뭐가 있습니까? 반대되는 개념은 능동소자죠. 능동소자. 능동소자에는 전압원, 다음에 뭐예요? 전류원이 있죠. 우리가 앞에 거를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진도를 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인덕터와 캐패시터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소자다. 소비하는 소자가 아니고, 그래서 캐패시터는 2분의 1 CV 자승, 인덕터는 2분의 1 LI 자승.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2분의 LI 자승이 나오느냐? 자, 캐패시터에 구했던 방식으로 V는 L, dT분의 di에서 전력은 P는 VI.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전력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예, 에너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전력이라는 것은 PT라는 것은 dT분의 dWT, 요거 외워두시라 그랬죠. 전력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소비 에너지다. 요 앞에서 많이 했지만 전류는 dT분의 dQ다. 이런 의미가 비슷하다 그랬죠. 이거는 단위 시간당 그 전하 이동량 전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 시간당 소비 에너지가 뭐예요? 예, 전력이다 이런 얘기. PT.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전력은 또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 에너지는 dW는 곱해주면 되겠죠, 두 개. PT의 DT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약분 적분을 해주면은 요거 없어져요. 미분과 적분은 없어지니까 남는 건 뭐만 남아요? W만 남죠. 그래서 인티그랄 PT의 DT다 이렇게죠.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적용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는 요거 P 있죠. 요거 P, 요 P를 요렇게 대입하면은 인티그랄 T1분의 T2의 Li dT분의 di 곱하기 dt가 되니까 요거 서로 상세대 없어버려집니다. 생략되니까 캔슬 되니까 남는 건 요거만 남아요. 요걸 남는 건 L은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오고 I는 적분하면 2분의 1 되죠. 그래서 2분의 1 L I2 자승 마이너스 I1 자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2 I1인데 I1이 0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앞에서 설명했던 WL은 그냥 2분의 1 LI 자승으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에서의 중요한 특징, 캐패시터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인덕터는 전류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은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VL은 L dT분의 DIT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이거는 전압이 발생되지 않아요. 이해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특히 직류 전류를 인가하게 되면 전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인덕터는 직류 회로에 대해서 단락 회로로 작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단락이라는 것은 전압 강하가 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인덕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만약에 직류 전압을 이렇게 인가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이게 여기 쇼트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나중에 다시 6장에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6장에서 우리가 리뷰할 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일정 전류 또는 직류 전류가 흐르는 경우 인덕터의 전압 강하는 0이지만 여기에 그 전압 강하는 0이지만은 일정량의 에너지 즉 2분의 1 Li 자승이라는 줄 에너지가 인덕터에 축적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혹시 이제 혼돈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인덕터에 전압가가 안 생기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생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압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라는 말은 이 별개의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 강화가 생기지 않더라도 그 인덕터에는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이미 그 전류가 여기 보시면 이 전류가 이제 흘렀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터의 에너지는 전압하고 상관이 없다. 왜? 2분의 1 Li 자승이니까. 전압하고 상관없어요. 전압 강화는 0인데 할지라도 인덕터의 에너지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축적된다. 에너지 스토리지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불연속적으로 급격하게 변할 수 없다. 이건 아까도 잠깐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이제 전류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팍팍팍팍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인덕터는 에너지를 축적하지만 소모하지 않는다. 이거는 왜냐하면 인덕터는 에너지 축적 소자니까, 그쵸? 에너지 축적 소자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상적인 추억적 모델이고 실제로는 인덕터에는 에너지가 조금 소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덕터로 표시할 때는 저항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덕터가 표시되지만은 실제는 여기에 내부 저항이 포함된 인덕턴스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직렬로 여기서 이거는 뭐예요? 내부 저항, 인덕터의 내부 저항입니다. 이거는 L이라 했을 때 내부 저항은 스몰 r로 대부분 표시하는데 요거를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에도 사실은 내부 저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캐패시터는 인덕터와 달리 병렬로 연결됩니다. 즉 캐패시터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부 저항은 이거와 병렬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얘기죠. C 이거는 R, 이거는 뭐예요? 캐패시터의 내부 저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교수님 아까 설명했던 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에너지 축적 소자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내부 저항이 있습니까? 내부 저항이 있다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캐패시터나 인덕터를 만들 때 완전 100% 캐패시턴스만 또한 인덕턴스만 만들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다 코일에 저항이 있잖아요. 감았을 때 전자석 만들었을 때 코일을 감으면은 그 코일에 저항이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내부 저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코일의 내부 저항은 매우 작아요. 이 값은 작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의 내부 저항은 매우 큽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5-1 에너지 축적 소자의 특징이 되어 있는데요. 특성을 보시면은 인덕터와 그 다음에 캐패시터 C에 대한 겁니다. 우선 극성 표시는 이 자체 내에 이거는 그 수동 소자이기 때문에 그 전압이 걸리는 방향 또는 전류가 들어오는 쪽이 플러스, 나가는 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저항도 마찬가지죠. 저항도 플러스 들어오는 쪽이 해서 이거 나가는 쪽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기본식은 람다는 Li, 이거는 자속 세계수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입장에서 자속 세계수 람다는 Li. 요 자속 세계수는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 I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L로 놓고 이 L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덕턴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거는 뭐죠? Q는 캐패시티의 축적 전하이기 때문에 축적 전하죠. 축적 전하는 뭐에 비례해요? 인가전하 V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 C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카패시턴스라고 한다 그랬죠. 비슷하죠. 양쪽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전압식은 V는 LDT분의 DI. 아까 앞에서 우리가 패러데의 전자 유도 법칙 할 때 그 인가전압 나왔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는 C분의 1을 인티그랄 IDT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 그러면 여기 저항일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저항은 V는 RI가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오메 법칙 RI가 되고, 그 다음에 전류는 여기서 요 DI를 끄집어내면 이렇게 돼요. 앞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I를 끄집어내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이것도 I는 또 마찬가지로 양면을 미분해 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적분한 것이고 적분 형태고 미분 형태죠. 요 두 식을 잘 보면은 인덕터와 캐패시터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여기 전압은 미분 형태. 이거는 전류가 미분 형태죠. 이게 미분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인덕터의 전류식은 이거는 적분 형태인데 이 적분 형태는 캐패시터의 전압 강화식 또 같은 적분 형태로 표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덕터와 캐패시터는 에너지 축적 소자이면서 성질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을 구하는 공식, 아까 P는 이꼬르 dT분의 dW, 요거를 외워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축적 에너지는 2분의 1 Li 자승, 주울이죠. 그 다음에 그 캐패시터의 축적 에너지는 2분의 1 CV 자승, 이것도 주울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질 중에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연속적으로만 흐를 수 있다. 점프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캐패시터의 양단 전압은 연속적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 점프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작 특성을 보시면은 직류 전류에서 인덕터는 단락처럼 쇼트가 되었죠. 쇼트.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직류 전압에 대해서 캐패시터는 이제 개방, 오픈이죠. 오픈인데 오픈이라는 것은 I 니꼬로 0이라는 뜻이고 쇼트라는 것은 V 니꼬로 0이라는 뜻입니다. 전압 강화가 0, 소재가 흐르는 전류가 0일 때는 오픈이다 라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거를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12는 여기에 흐르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됐다. 삼각형으로 됐을 때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 유입되는 전력 2초 동안 축적 에너지를 구하라. 인덕턴스는 2헨리다. 이런 얘기. 우선 1번 주어진 전류식을 함수식으로 나타내면은 OT입니다. 이 OT. OT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래서 요게 1, 요게 5란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파형. 이게 바로 OT에 대한 수학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T가 되고 기울기가 5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V는 LDT분의 DI 해서 V는 L 2죠. 2 2N이니까 곱하기 5는 10 요거 요거분의 요게 DT분의 DI DT가 2일 때 DI가 10이 변했죠. 그래서 2분의 10 하니까 5가 되기 때문에 여기 10V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은 여기에 2입일 때 여기에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1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입되는 전력 PT는 VT 곱하기 IT입니다. VT는 앞에서 구했을 때 얼마가 됐어요?
10V였죠. 그 다음에 IT는 얼마였어요? 5T였죠. 5T가 붙어야 돼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더하면은, 곱하면은 참 50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전압위에다가 전력을 구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요게 요렇게 되는 것은 요분의 요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에너지 P 적분을 취하면은 요거 2분의 1 50T의 자승. 그래서 에너지 WL은 100줄이 됩니다. 100줄. 그래서 서서히 올라갔다가 100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50T라는 게 있는데, 이 50T라는 것은 여기 1, 2, 3 있을 때, 여기 1일 때, 여기 50이라는 뜻이죠. 여기 50. 그 다음 2일 때, 100.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요게 100이 된다. 이런 50이 되고, 요게 그런 그림입니다. 혼돈하지 마세요.